열쇠임을 얘기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의 제목인 인풋, 아웃풋은 용어 그대로 입력과 출력입니다. 들어오는 정보와 나가는 정보를 말하죠. 저는 입력과 출력을 하는 컨테이너, 형태에 대해 집중하는 리서치로 그 안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나가게 하는가, 또한 무언가를 잘 담으려면 어떠한 형태여야 하고 지금의 형태에서 담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PQH 시스템에서 직접 개념적인 접근으로 몸 자각, 발의 무게, 몸의 균형, 소화, 호흡의 단계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 잠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멈춤의 틈이 생기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감각 워크숍은 PQH 메소드로 셀프스타틱이라고 하는 정적 공장 내에서 3번까지 해보셨습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살피고 건강할 수 있는 움직임 체계입니다. 이어지는 컨택은 입구에 프린터를 올려놓았어요. 수월 사진을 찍어 등록하시거나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제가 수업 정보가 포함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순환의 키워드에서 몸과 흙 리서치를 하였는데요. 흙 리서치를 위해 저희는 실험흙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워크숍 내에서 참여자분들과 컴포스트, 퇴비, 거름 화분을 만들었지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벗겨진 껍질, 야채, 과일 등을 잘게 부숴서 흙, 나뭇잎, 그리고 보시면 화분 속에 참외 껍질, 단호박, 달걀 껍질, 그리고 실험을 위해 죽은 곤충, 그리고 비닐 조각, 그리고 종이를 찢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도 넣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밀봉을 해서 한 달하고도 2달 뒤 마지막 워크숍 때 그 안의 내용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 뒤집어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에 보약과 그런 냄새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은 전부 흑화가 되어 있었고, 달걀 껍질,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은 끄트머리가 살짝 묽어져 있는, 희석을 조금 묽어져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얘네들을 저희의 시간과 맞추려면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면은 아마 완전한 흙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곤충도 안 보였고요. 그런데 그 종이를 찢었던 그 부분은 종이는 없어지고 테이프만 보였습니다. 초록색 테이프가 보이시죠? 그리고 비닐과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죠. 저희는 화분 안에서 자생적으로 흑화가 진행되는 순간 그레타 툰베리그의 기후책, 토양 챕터를 시작으로 흙에서 순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자연 속에 있는 화학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소라 하면 질소, 수소, 화학, 산소 이러한 것들이죠. 그 중에 탄소는 C라고 표기합니다. 전 세계의 토양에는 3조 톤이 넘는 탄소를 흙에서 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탄소 저장고인 흙은 탄소 순환을 조절하고 생량 생산, 생물 다양성 유지, 가뭄과 홍수에 대한 회복 탄력성, 생태계 기능 등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중요한 탄소 저장고라고 하는 흙은 대기 중에 무수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충실하게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탓에 토양의 이런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잘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는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중요한 지구의 원소 중에 하나예요.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광합성을 하면서
또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날숨으로 나오는 기체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원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적정 수치보다 너무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크게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티핑 포인트입니다. 지구의 생물 물리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생명의 거주 가능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빙산, 그리고 산림, 산호초, 영구동토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 인간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줍니다. 음식, 그리고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있죠. 또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해요. 산림에 있는 많은 숲을 베어서 생겨나는 온난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뜨겁게 과열되어 있는 온도를 줄이고 지구 온도 변화의 폭이 커지지 않게 유지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이 시스템, 산호초, 영구동토, 빙산, 산림 이러한 것들은 질적으로 다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는 순간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고 불안정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경과 생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잠시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섭취를 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이 소화된 찌꺼기는 배설이 되어 흙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순환 구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플라스틱을 먹으면 우리 몸은 아플 수밖에 없죠.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순환되지 않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저 멀리 바다에 쓰레기섬이라 불리는 해양 쓰레기들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는 쓰레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것을 알게 된 후 경각심을 얻은 많은 이들로 조금씩 환경을 위한 작고 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바나에서는 면 티백을 제작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처럼 옳은 선택과 고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3R이라 하여 Reduce, Reuse, Recycle. Reduce, 줄이다.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장바구니, 개인 텀블러를 사용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배달 음식을 소비하지 않는다. 2번째, Reuse, 다시 사용한다. 화장품 용기, 세제 용기, 내가 먹고 마신 이 플라스틱을 다시 한번 쓴다. 리사이클, 한번 쓰인 자원의 재생산을 위해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들을 발생시키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물이 수도꼭지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차츰 차츰 차올라서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지구 환경도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러운 것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누구나 갖고 있는 몸과 감각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전환의 시기가 되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올바른 지혜가 쌓일 것입니다.